직장에서 혹시 나쁜 소식이나 좀 껄끄러운 문제점을 보고해야 할 때요. 아, 이거 괜히 말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조직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말인데도 입을 떼기 전에 막 온갖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 그 눈치 보기 문화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보고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현장에 아주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대본이랑 또 이걸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든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눈치 보기라는 일상적인 경험을 조직 침묵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그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료에서 계속 등장하는 조직 침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Organizational Silence.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게 뭐냐면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개선 아이디어, 심지어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 같은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했을 때 혹시 나한테 돌아올지 모를 불이익이나 조직 내 갈등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입을 닫아버리는 현상, 그걸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라는 말이네요.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침묵을 그냥 선택해버리는 상태.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직사회처럼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또 평가가 중요하고 관계 중심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현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 보기 문화, 그러니까 보고나 제안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몇몇 구성원이 좀 소심해서 생기는 그런 개인의 성격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환경이 개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종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게 벌써부터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단단한 침묵의 벽은 도대체 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료에서 여러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뭐랄까 다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건 뭐라고 보셨어요? 역시나 강한 위계 구조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은 암묵적으로 배우게 돼요. 좋은 소식은 환영받지만 나쁜 소식은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한테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아... 문제 제기 자체를 리더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조직의 화합을 깨는 행동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 누가 감히 입을 열겠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마치 그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치는 경우 많잖아요. 메신저를 그냥 써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리더가 권위적일수록 구성원들의 침묵은 비례해서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날카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두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바로 체념에 대한 분석. 보통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말해봤자 어차피 소용없다는 그 무력감이 어쩌면 더 무섭다는 지적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이건 두려움하고는 결이 좀 다른 심리입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내 의견이 그냥 묵살되거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들은 말하는 건 나만 손해구나 라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처벌이 무서워서 입을 닫는 좀 소극적인 방어라면 체념은 아예 기대를 접어버리는 적극적인 포기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인사평가나 승진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죠.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현실적인 원인 하나를 더 지적합니다. 바로 형식주의와 문서 중심의 업무 관행이에요. 형식주의요? 그게 침묵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형식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조직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 그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고서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목차 구성 같은 형식에 집착하는 동안 그 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인 위험 정보는 계속 뒤로 밀리거나 희석되는 거죠. 와, 정말 공감되네요. 보고서 내용보다 양식 맞추는 걸로 밤새워 본 경험, 직장인이라면 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그 신호인데 말이죠.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위계 구조가 만드는 두려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체념, 평가에 대한 현실적 우려, 그리고 보고 절차 자체의 형식주의. 이게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위계 때문에 말하기 무서운데 두려움, 말해봤자 안 바뀌니까 체념 에너지를 아끼게 되고 괜히 말했다가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몸을 사리는데 심지어 보고 절차마저 복잡하니까 형식주의, 그냥 입을 닫는 게 제일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침묵이 비합리적인 회피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순간 조직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침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와, 정말 아찔한 진단이네요. 그렇게 정보의 흐름이 막히고 왜곡되면 결국 조직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나요? 자료에서 가장 치명적인 대가로 지적하는 건 바로 초기 내용 실패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이나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이게 생명과 직결되죠. 현장에서 누군가 밤지한 작은 균열, 사소해 보이는 위험 신호가 초기에 자유롭게 공유되고 조직 전체의 학습으로 이어져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눈치 보기 문화가 바로 이 정보의 흐름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군요. 현장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낀 첫 신호가 묵살되거나 보고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번지고 그때 가서 천문학적인 사후 수습 비용을 쏟아붓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죠. 정확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리더의 의사결정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리더는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보가 올라오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막히고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정보의 지연이랑 왜곡이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보고가 계속 지연되는 건 물론이고요. 위험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전달하는 축소 완화 보고 같은 현상들이 실제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실무자가 보기엔 이건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 발견인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보고서에 담길 때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안 검토로 정도로 순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대응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게 되겠네요. 아, 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심지어 회의 문화까지 변질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우리 부서는 문제 없습니다를 증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거죠. 모두가 문제를 알지만 아무도 먼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는 아주 기묘한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역시 조직 침묵이 낳는 무서운 결과 중 하나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가 정말 구조적이고 뿌리 깊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보가 지연되고 왜곡되면서 결국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이 단단한 침묵의 벽에 균열을 내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라는 개인적인 다짐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료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 개인의 태도 변화가 아니에요. 말해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곳으로 귀결됩니다. 침묵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를 반대로 말하는 것이 조직과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말해도 안전한 시스템.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무슨 내부 고발자나 트러블 메이커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의 위험을 미리 알려준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책임 추궁과 조직의 학습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책임 추궁과 학습의 분리라.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조직의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잘못했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면 관련된 사람들은 비난을 피하려고 정보를 숨기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그러니까 일단 누가 책임질 거냐 이 게임을 멈추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가, 여기에 먼저 집중하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명백한 규정 위반이나 의도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물어야겠죠.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그 사건 자체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직 전체의 학습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비난의 두려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감이 만들어지거든요. 심리적 안전감.
즉,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첫걸음이군요. 그렇다면 리더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만 받는 리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면서 문제를 말해도 괜찮다. 나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다. 이런 신호를 언행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리더십. 그게 조직의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리더가 먼저 요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리더가 침묵을 꿰는 안전한 공간을 직접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더 실무적인 차원의 개선책도 언급되었죠.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같은. 네,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결제 라인이 길고 요구하는 형식이 까다로우면 그 자체가 보고를 꺼리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돼요. 앞서 말한 형식주의의 폐해죠.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보고서 하나 쓰려고 며칠 밤을 세워야 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그냥 내가 감수하고 덮고 싶어질 것 같아요. 보고 비용이 문제 해결 비용보다 더 커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표준 양식을 만들거나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고의 물리적, 시간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 이게 보고 지연을 줄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눈치약은 그만 같은 캠페인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일어난 방식의 혁신도 결국엔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려는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눈치 보기 문화 즉 조직 침묵은 개인의 소심함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계 구조가 만드는 두려움, 과거의 실패가 쌓인 체념,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그리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구조적인 문제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보고를 많이 하자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조직 내 위험 신호가 그 어떤 장벽에도 막히지 않고 가장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조직 전체가 그것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흐르는 조직의 혈관을 깨끗하고 넓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조직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다. 아주 명쾌한 비유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주로 공직사회를 다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조직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조직이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인가요? 아니면 누가 이 일로 책임을 지게 될까인가요? 아마도 그 첫 질문에 대한 조직의 무의식적인 답이 당신의 조직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지 아니면 침묵 속에 갇혀 서서히 명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될 겁니다.